안녕하세요, 아르지나입니다. 소니가 2년 만에 WF-1000X 마크5가 나왔죠. 기존 마크4에 애플, 삼성까지 더해서 비교 테스트를 빠르게 해봤습니다. 디자인은 핵심만 간단히 보고 성능 테스트 결과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크기가 눈으로만 봐도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마크4는 귀가 작은 분들이 쓰기엔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 마크5는 이제 귀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버즈2 프로하고 비교하면 평면적은 비슷한데요. 높이만 마크5가 살짝 높은 정도입니다. 이어폰 자체가 작아진 만큼 케이스도 상당히 작아졌네요. 크기가 더 작아졌는데도 무선 충전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유닛 디자인은 측면 마감이 유광으로 바뀌었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서 좋을지 몰라도 실용성은 영 별로입니다. 측면이 미끄러워서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지네요. 유분이 묻어있는 상태에서는 케이스에서 빼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보고 마크5에서 가장 큰 단점을 꼽으라면 통풍보다도 이 마감 문제를 꼽을게요. 이어팁은 예전하고 이름은 똑같은 노이즈 아이솔레이션 이어버드인데요. 설계가 좀 바뀌면서 모델명도 바뀌었습니다. 일단 마크5 이어팁보다 표면이 더 거칠어졌고요. 안쪽에는 먼지 필터도 추가됐습니다. 마크5에서 이어팁을 빼고 노즐 안쪽을 보면요. 마이크가 바로 밖에 노출되어 있는데 필터 처리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어팁 쪽에 먼지 필터를 추가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설계는 사실상 기본 이어팁을 강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이어팁 표면 마감 변화 때문에 소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니에서 의도한 성능과 내구성은 기본 이어팁에서만 보장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어팁에 따른 성능 테스트 결과는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니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죠. 일단 칩셋이 소니 최신 헤드폰인 WH-1000X 마크5보다도 버전이 올라갔고요. 그만큼 신호 처리 성능도 좋아졌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개수는 유닛당 3개로 동일한데요. 이번에는 마이크 위치를 노이즈 캔슬링 성능에 올인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마이크 3개 중에 2개를 안쪽으로 배치했고요. 아까도 본 대로 피드백 마이크 중에 하나를 노즐 끝에 배치했죠. 피드백 마이크가 이렇게 고막에 가까울수록 저음 차단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노이즈 캔슬링에 올인한 설계답게 성능은 역대급이네요. 이어폰 헤드폰 통틀어서 지금까지 제가 측정한 모든 제품들 중에 원탑입니다. 반올림하면 데시벨 숫자는 같지만 소수점 이하까지 따지면 확실히 1등이죠. 피드백 마이크를 하나 더 추가하면서 저음 차단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습니다. 주파수 그래프로 마크4와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10dB이나 좋아졌죠. 고음까지 포함한 전 대역 차음성은 오차 범위 이상으로 앞섭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폼팁이 고음을 잘 차단해주는 덕분이죠. 이 정도 차이면 진짜로 왕의 귀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네요. 이쯤에서 일단 마크4와 비교해서 실제 차음 성능을 측정 장비로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어팁을 실리콘 재질로 바꾸면요. 차음성이 링커버즈 S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마크4부터는 이어폰 튜닝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폼팁에 맞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문제는 폼팁은 원래 오래 써도 한 달 정도가 한계인 소모품이고요. 마크5의 신형 폼팁은 표면 기공을 매끄럽게 다듬지 않아서 내구성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는 소니 노이즈 아이솔레이션 이어팁 가격이 한 쌍에 무려 19,000원이죠. 그렇다고 유지비 때문에 실리콘 이어팁으로 바꾸자니 마크5의 가장 큰 장점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마크5에 실리콘 이어팁을 끼워도 생각보다는 쓸만하네요. 전체적으로는 버즈2 프로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실리콘 이어팁으로 바꿔도 우수한 초저음 차음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부담되는 분들은 그냥 실리콘 이어팁을 써도 크게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이번에는 이어팁에 따른 차음 성능 차이를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주변 소리 옵션은 마크4와 동일합니다. 레벨을 20단계로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고 목소리 강조 모드도 지원하죠. 최대 단계일 때의 주변 소리 특성은 마크4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목소리 강조 모드를 안 켜도 기본적으로는 목소리가 좀 강조되는 편이죠. 애플, 삼성하고 비교하면 주변 소리 성능이 여전히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기본적인 음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10dB 가까이 떨어지죠. 심지어는 주변 소리 모드일 때 화이트 노이즈도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노이즈 캔슬링 모드일 때는 노이즈가 오히려 애플 삼성보다도 낫네요. 소음 제어 성능은 확실히 노캔에 몰빵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바람소리에 관련해서는 이제 앱에 바람소리 감소 모드가 없어졌고요. 대신에 외부 마이크의 윈드 디플렉터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는 바람소리를 잘 잡아주고요. 이 정도면 바람소리 감소 모드가 없이도 충분히 쓸만하죠. 그런데 주변소리 모드에서는 바람소리가 좀 큰 편입니다. 주변소리 모드에서 노이즈와 바람소리가 같이 큰 걸 보면 마이크 중폭을 좀 많이 거는 것 같네요. 지금부터 실제 주변소리 특성을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연결성에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개선점이 있습니다. 일단 드디어 멀티포인트 연결을 지원하는데요. 사실 이건 마크4도 펌웨어 업데이트로 지원이 추가돼서 마크5만의 장점은 아닙니다. 마크4가 지원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으로는 LE 오디오가 있죠. LE 오디오를 활성화하면 LC3 코덱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마크5의 LE 오디오는 소니 엑스페리아 스마트폰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베타 기능이라서 다른 폰에서는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성 갤럭시 최신 플래그십 모델들은 현재 LE 오디오를 지원한다는데 실제로는 마크5에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걸로 확인했고요. 구글 픽셀 7은 LE 오디오를 지원하기는 하는데 퀄컴 AP가 아니라서 앱에서 LE 오디오 기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어떤 유저가 소니 앱에서 LE 오디오 기능이 강제로 보이도록 개조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개조된 앱을 쓰니까 픽셀 7에서 마크5의 LE 오디오 기능을 쓸 수 있네요. LE 오디오를 켜면 코덱은 LC3로 고정이고요. 멀티포인트를 비롯한 일부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사실 마크5에서 LE 오디오를 활성화해도 딱히 장점은 없어서 못 쓰더라도 별로 아쉬울 건 없네요. 일단 딜레이는 AAC보다는 빠르지만 다른 제품들의 게임 모드 수준으로 빨라지진 않고요. 딜레이는 코덱의 종류보다는 이어폰 자체의 버퍼 세팅이 더 중요합니다. LE 오디오로 연결하면 무선 신호 강도도 많이 떨어지는데요. 물론 LE 오디오가 연결성 관련 다양한 기술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신호 강도 자체만 보고 끊김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LE 오디오를 떠나서 마크5의 신호 강도 자체가 최신 제품치고는 좀 낮은 편이긴 하네요.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또 LC3 코덱의 음질 차이일 텐데요. 마크5는 LC3와 LDEC을 포함해서 어떤 코덱에서든 소리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조파 외유를 봐도 LC3나 LDEC을 쓴다고 해서 왜곡이 딱히 줄어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안드로이드에서 AAC 코덱을 쓰는 것보다는 살짝 안정적이긴 하네요. 오늘 리뷰는 LC3 코덱 분석이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요. 추가로 테스트해보고 특이점이 발견되면 영상을 따로 제작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소니 무선 이어폰 리뷰할 때마다 항상 지적하는 게 통화 품질이죠. 아쉽게도 마크5도 통화 품질은 그리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마크4보다 좋아진 건 맞는데 마크4가 당시 기준으로도 통품이 별로였죠. 애초에 외부 마이크를 하나 줄인 시점에서 통품이 좋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외부 마이크가 빔포밍 설계라고 해서 통품이 항상 좋은 건 아닌데요. 아예 빔포밍 마이크조차 아니면 통품의 상한선이 낮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크5가 통화 도중에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개선은 좋은데요. 이런 부가 기능보다는 통품 자체를 개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소니 마크5는 노이즈 캔슬링에 올인해서 마이크 3개 중에 2개를 안쪽으로 배치했습니다. 마이크를 똑같이 3개를 탑재했던 마크4는 바깥쪽 마이크가 2개라는 설계 차이가 있죠. 바깥쪽 마이크가 1개밖에 없으면 통화 품질을 올리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마크4보다 좋아진 건 맞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통화 품질이 만족스럽지는 않네요. 이제 사운드에 대해 살펴보면요. 드라이버 구경은 기존의 6mm보다 훨씬 커진 8.3mm입니다. 드라이버가 커질수록 출력이 강해져서 음질적으로 장점이 많죠. 기본적인 소리 특성은 기존 소니 무선 이어폰들과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마크4와 비교하면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특성은 비슷하죠. 둘 다 어떤 노래를 들어도 무난하게 괜찮게 들리는 준수한 튜닝입니다.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은 초고음인데요. 초고음은 기존 마크4가 확실히 더 잘 나오죠. 마크5가 드라이버 구경이 커지면서 초고음을 내기가 아무래도 불리해졌고요. 이어폰 노즐의 절반을 마이크가 막아버린 점도 초고음을 내기에 불리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소리 튜닝은 비슷해도 실제로 들어보면 마크5가 상대적으로 물먹은 듯한 맹한 소리가 나네요. 물론 이런 차이는 일반 유저분들은 뭐가 다른지 크게 못 느낄 정도인데요. 매니아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구분 가능한 차이이기도 하네요. 초고음 대역폭이 안 나오니까 DSEE 기능도 더더욱 쓸모가 없습니다. DSEE를 켜도 초고음을 보강해주는 효과가 거의 안 나오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DSEE는 배터리 소모량에 비해 별로 체감이 안 되니까 끄는 게 낫습니다. 소니 신형 폼팁은 이번에 WS 사이즈가 추가됐는데요. 마크5는 삽입 깊이가 깊어지면 반파장 공진이 급격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이어폰들과는 다르게 삽입을 얕게 할수록 원래 의도된 특성에 가까워지는데요. 마크5 자체가 깊은 착용을 의도하는 디자인이죠. 결국 더 작은 이어팁이 추가된 게 음향적으로는 그리 좋을 게 없네요. 이어팁 종류에 따른 소리 차이도 꽤 흥미로운데요. 앞서서 마크5의 신형 폼팁이 표면이 거칠어진 차이를 보여드렸죠. 그 차이 때문에 신형 폼팁이 고음을 더 많이 흡수합니다. 물론 소리 튜닝은 신형 폼팁 기준으로 맞췄을 거고요. 때문에 구형 폼팁이나 다른 이어팁으로 바꾸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마크5가 드라이버가 커졌는데도 외율은 오히려 더 높아졌네요. 특히 고음 쪽에서 외율이 넓은 범위에서 높아졌는데요. 고음을 EQ에서 조금만 세게 올려도 소리가 지저분하게 들리는 약점이 있네요. 물론 EQ를 건드리지 않으면 1% 이하로 억제돼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최대 출력은 마크4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고요. 다른 제품들의 평균적인 수준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두 이어폰의 실제 소리를 측정 장비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Back in the cipher, I light it up, then I write it up, relax, release my mind. Back to back, too much running and gunning, even though it was infinite, we had no time. Now I'm 27, on another path, and I'm sorry, sweet love, couldn't make it last. You influenced me, and I influenced you. I know I'll never meet anyone exquisite like you. 소니 무선 이어폰의 장점은 역시 커스텀 EQ 기능이죠. 이번에 더 좋아진 점은 EQ 찾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내가 평소에 듣는 노래를 틀어놓고 테스트하는 점도 상당히 좋네요. 제 추천 EQ 값은 마크4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실내에서 쓰기 좋은 소리를 맞췄습니다. 실제 유저분들은 제 추천 EQ를 한번 적용해보세요. 마크4의 추천 EQ 값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다 제 추천 EQ를 적용했을 때도 마크4 소리가 확실히 더 쨍합니다. 마크5는 초고음 대역폭 자체가 좁기 때문에 EQ로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EQ까지 고려하더라도 소리만 넣고 보면 구형인 마크4가 더 나아 보입니다. 지금부터 추천 EQ를 적용한 소리도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Back in the cipher, I light it up, then I write it up, relax, release my mind. Back to back, too much running and gunning, even though it was infinite, we had no time. Now I'm 27, on another path, and I'm sorry, sweet love, couldn't make it last. You influenced me, and I influenced you. I know I'll never meet anyone exquisite like you. 마지막으로 애플 삼성과 소리를 비교해보면요. 에어팟 프로 2세대는 소니 마크4처럼 초고음이 더 잘 나와서 해상력이 더 좋습니다. 소리의 전체적인 튜닝은 중음이 강조되는 편이라서 마크5가 좀 더 깔끔한 맛이 있네요. 버즈2 프로는 마크5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확실히 V자 성향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한결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요.
마크5와 비교하면 소리가 살짝 과장된 느낌도 있습니다. 어느 제품이든 소리의 기본적인 틀은 무난하게 잘 잡혀 있고요. 세세한 음질 특성은 빼고 음색 튜닝만 보자면 취향 차이로 갈리는 정도네요. 마지막으로 새 이어폰의 소리도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Back in the cipher, I light it up, then I write it up, relax, release my mind. Back to back, too much running and gunning, even though it was infinite, we had no time. Now I'm 27, on another path, and I'm sorry, sweet love, couldn't make it last. You influenced me, and I influenced you. I know I'll never meet anyone exquisite like you.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On and on. 지금까지 소니 WF 1000X 마크5에 대해 살펴봤고요. 마크4보다 노캔 성능과 기능성에서 상당한 개선이 보입니다. 다만 음질은 마크4보다 살짝 떨어진 느낌이고요. 통화 품질은 예전보다 좋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별로네요. 음질이야 일반 유저분들은 크게 못 느낄 때는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요. 통품은 음질과는 다르게 일반 유저분들도 금방 체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니 무선 이어폰 리뷰할 때마다 항상 중요하게 지적을 하는 거죠. 소니 무선 이어폰이 좀 더 대중화되기 위해 꼭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한편으로 마크5의 역대급 노캔 성능을 제대로 즐기려면 폼팁 유지비가 상당히 부담이죠. 물론 폼팁 한 쌍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쓰는 건 개인의 자유인데요. 그러다가 병원 신세 한번 지게 되면 그동안 아낀 유지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리콘 이어팁으로 쓰기에는 먼지 필터 문제도 있고 이어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소니 순정 폼팁 유지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분들께는 저는 차라리 애플 삼성을 추천드립니다. LE 오디오 기능은 마크5를 통해 살펴봤듯이 그리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에 보편적으로 탑재되기 전까지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죠. LC3 코덱 자체로는 성능상의 유의미한 장점도 딱히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LC3 코덱에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면 추가 영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